don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와 2025년 행정사무감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 사업소 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 소장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 소장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익 부위원장님, 안성환 의원님, 이영덕 의원님, 정영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현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520억 2,040만원 대비 218억 9,313만원을 증액한 739억 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부서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 예산 요구액은 97억 6,8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 예산 요구액은 589억 1,0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억 9,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2억 905만원 감액, 통합개정 예탁금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 기금 결산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이 확정되어 당초 2억 2,258만원에서 1억 8,037만원 증액된 4억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일반회계 예수금 220억 원, 기금 예수금 수입 5,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님도 질의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세출 예산을 보면 23년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이제 반납금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좀 전체적으로 이걸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걸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문지를 돌린다든가 해서 반납액이 거의 지금
2023년도에 1억 7천 정도가 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행정이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시민들에게 혹시 계획이 있는지라도 여쭤보고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이렇게 신중을 좀 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럭 우리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등록돼 있는 이런 10년 이상 뭐 됐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차들을 봤을 때 그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풀어나갔으면 우리가 이런 예산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실은 이 부분이 어딘가에 쓰여질 예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은 조금 다음번 올해는 예산 그렇게 잘 세우셨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 수요 예측을 네. 하는데 일단 이제 대리점하고 이제 차 그 브랜드별로 차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새로 나오는 그런 추이를 좀 보면서 이제 좀 세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자동차 등록 연차별, 그러니까 연식별 그 내용을 또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희민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희양 자치분권 과장입니다. 유경임 회계과장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동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예산 1,874억 5,925만 5천원 대비 0.46%가 감소한 1,866억 101만 원으로 8억 5,82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자치분권과는 39억 154만 1천원으로 기정액 38억 7,484만 원 대비 2,67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4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센터장 성과급 및 직원 성과급 등 2,041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2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청소년 및 시민 대상 통일공감교육 참가자에게 1인당 3만 원의 참가비를 징수함에 따라 기타 사업 수입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의 경우 예탁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로 인해서 기존 78만 6천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 예산 요구액은 1,141억 6,188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1,150억 4천 683만 원 대비 8억 8,49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광명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공사비 14억 원과 공공도서관 건립비 24억 1,500만 원, 그리고 여성소통문화공간 건립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인건비 49억 9,99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내용은 없고 지금 우리 여성소통 공간 건립공사 네. 어떻게 막 공간을 만드실 건가요? 광명 광명 삼동에 삼동, 예. 같이 복합 청사에 들어가는 여성소통 공간인데요. 그 한 층에다가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카페라든지 아니면 휴식 쉼터라든지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성들만 이용하나요? 여성소통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다른 시민들은 못 들어가고 이거 우리 시민들 중에서 여성들만 들어가게 되나 싶어서요. 여성분 위주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받을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세부 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 좀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설명 중에 통일공감교육 참가비 수입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수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치분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마다 공직자 대상 그리고 청소년 시민 대상으로 통일 공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11월 달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통일 공감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참가비를 이제 1인당 3만 원씩 받아서 지금 요번에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의 수입으로 이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육하는데 참가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금도 있고 한데 이 참가비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참가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수익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참가비를 이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운영을 해 왔을 때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통일 공감 교육을 이제 더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거 참가비 안 받는데 참가비를 받아 수입으로 잡아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네. 어제 이제 정영식 의원님이 철산도서관 하면서 국장님 청원 경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도 좀 논의를 하셔서 그런 청원 경찰뿐 아니라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잘하겠습니다. 네. 안 오셔서 대신했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안을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일상과 삶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의원님, 이영덕 의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 269억 8,482만 7천원 대비 1.48%가 증가한 273억 8,349만 1천원으로 3억 9,86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 요구액은 108억 4,48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08억 568만 원 대비 0.36%가 증가한 3,91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2,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4년 국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 예산 요구액은 131억 5,70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27억 9,755만 3천 원 대비 2.81% 증가한 3억 5,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아 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5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2억 8,351만 1천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1,92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4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감염병관리과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모자 보건 사업에 기형아 검사 산정 검사비가 있어요. 혹시 이걸 어떻게 지원한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 관리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산부가 등록을 하고 나면 14주에서 한 18주 정도가 됐을 때 기형아 검사 쿠폰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 쿠폰으로 주시나요? 네, 쿠폰으로 드려서 관내에서 병의원에서 검사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정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10주 정도 됐을 때 초기 임신부한테 이제 그 빈혈, 뭐 혈액형, 비형 감염이라든지 뭐 풍진 에이즈 매독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비용을 또 똑같이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형아 검사비가 지금 480명인데 산정 검사비는 930명이에요. 네네. 혹시 이 차이가 뭘까요? 기형아 검사하고 산정 검사하고, 그러니까 산정 검사는 임신 초반기 하는 검사인데요. 산정 검사는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다 쿠폰을 받아가고 검사를 하는데,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피검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이게 높진 않아서 양수 검사로 하는 그 비급여 항목이 병원에서 있는데 그걸로 바로 검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정 검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요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형아 검사는 비급여 그 항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인원이 그럼 여기서 지금 산정 검사비가 930명이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 인원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조금 더 930명 이제 이 정도 예산은 출산율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네,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죠? 네, 11월까지 청구 들어온 거랑 예상 잡아서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러면 10월까지 청구 들어온 예산이에요? 네, 청구 들어온 거에다가 저희가 조금 더 12월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를 잠깐 좀 들여다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뭐 고령 임산부에 대한 산전 우리 외래 비용을 우리 뭐 타겟해서 한 5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 35세 이상의 결혼해서 임산부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고령 임산부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타겟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한번 고려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민간 경상 사업 보조사 외에 감염병 관리과 과장님 소아 환자 야간 및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 10인은 넘는 건데 기금하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걸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가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기 진료 시간이 6시에 끝나게 되면 응급실 가기도 이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일 야간 시간대나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게 소아 경증 이제 환자에게 이렇게 외래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좀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네.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네. 이게 올해 한 개 더 추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두 네, 군데 이제 두 군데 운영하는 거죠? 네, 저희 이번에 11월 달에 이번에 4차 추경 때 저희가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곤역이 어디 곤역이 있나요? 저희가 철산동에 철산역 앞에 있는 준소아 청소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동에 아이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권에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더 노력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기준이 국비하고 도비인데요. 네. 이게 그 0에서 18세 인구가 5만 명당 한 개소를 해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5만 명이 안 되는데 한 개소를 더 해준 이유가 옆에 없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한 개를 더 해준 상황이 돼서요. 인구가 좀 더 늘면 저희가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지하실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민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61억 4,73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45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먼저 교육청소년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청소년 재단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거점 센터 조성, 청소년 복지 지원, 기타 보존 지출을 반영하여 기정액 229억 4,534만원 대비 2억 3,254만원을 증액한 231억 7,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하안도서관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5억 1,811만 2천원 대비 205만 3천원을 증액한 35억 2,0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광명도서관은 시민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40억 967만 9천원 대비 3억 원 증액한 43억 9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상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로 좀 가볼게요. 올해 지금 처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지금 시비가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지금 원래 지금 무상교육은 국가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국가 플러스 뭐 도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이번에 세운 금액이 지금 원래 지금 국가에서 한 절반 정도, 도에서 한 47.5%, 47.5%에서 뭐 지자체에서 한 5% 정도 지금 뭐 지금 여기 나온 게 5% 정도 금액인 거죠? 아니, 그거는 저기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도가 23.87%고 시군이 전체 경기도 시군이 전체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6점, 아니 지금 예. 보도에 보면은 예, 예. 한 국가에서 원래는 네. 47.5%, 47.5%, 그리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한 5%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한 30% 정도 국가에서 보조를 지금 이렇게 예산 때문에 축소할 수 있다라는 예정만 있고,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거든요. 근데 20%대까지 낮아졌어요. 예, 저희가 그렇다고 알고 한다 있기로 그러면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시의 예. 재정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시는 전체 경기도 전체 시군이 76.13%를 부담을 하는데 시군별로 다 틀리는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 중에 1.75%를 부담을 합니다. 1.75%. 예, 경기도 시군의 1.7%. 그러면 지금 나머지 그 금액을 전체 시군별로 지금 예. n분의 1 어디 지자체 예산별로 해서 이렇게 네. 분할을 한 거네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지금 현재 1.75%? 네. 이 금액은 그럼 법정 전출금으로 해서 어디 교육청으로 일괄 납입이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어디 경기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 건가요? 뭐 지금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뭐 크게 부담을 갖거나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죠? 예,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요번에 추경을 세운 거는 6개월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6개월 분이에요? 예.
왜 6개월만 하는 거죠?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 무상교육이 한시적 한시적 그 조항으로 돼 있었는데 원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끝났고요. 2025년도에 그걸 다시 이제 연장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있어서 9월 달에 이게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이번엔 납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2026년도에 지금 예산 6개월 분. 2025년도 6개월 분이고 지금 이게 지금 2025년도 분인가요? 예, 지금 그럼 2026년도는 지금 혹시 2% 지금 우리 부담률이 바꿔질 수도 있겠네요. 바꿔지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예, 한 1년치가 다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본 예상에 지금 요리 지금 했는데 요거는 지금 추가로 해서 6개월 분만 25년분 지금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증 발급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예. 혹시 지금 많이 줄었어요? 실제 예정보다?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았습니다. 50% 지금 기정액이 지금 1,500인데 네, 지금 700을 감액했으면 거의 50% 가까이가 지금 네. 감액이 돼서 이게 작년도 거를 예상을 해서 작년도치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건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그 청소년층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문이 폭증을 해가지고 작년도 발급량이 7,118건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한 5,000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발급 건수가 저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05건밖에 안 됐고 또 11월, 12월 발급 건수를 180건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실시할 때는 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발급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점점 이제 새롭게 하는 그 학생층만 있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수사본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수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 조정 이후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시간은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초과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선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발표한 안과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초과 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